안녕하세요.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 알기 전에 수학을 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몇 가지가 있어요. 흔히 많이 생각하는 지식, 계산도 잘해야 되고 개념, 원리, 유형, 응용 이런 걸 잘 알아야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능력이에요.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런 기초 능력이 있으면 좋죠. 거기에 학습 능력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태도예요. 태도가 많습니다만 그중에 성장 마인드셋, 과제 집착력,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식이 좀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손 갈 게 없어요. 태도 좋은 게 좋고요. 더 중요한 건 정서입니다. 좋아하는 마음, 자신감 이런 거 진짜 중요하죠. 좋아하면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정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태도, 그 다음 능력, 그 다음 지식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이란 건 캐롤 드웨 교수,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다가 지금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분이에요. 그분이 만든 이론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다.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 두 가지 마인드셋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상당히 MBTI에도 16개 유형이 있는데 딱 두 유형으로만 사람을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진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고정 마인드셋, 사람의 지능은 정해져 있다 또는 타고난 재능은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 사람의 재능은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 재능은 타고난 거야 아니야 재능은 개발할 수 라고 믿는 것 따라서 많은 게 달라져요. 우리가 모차르트의 절대음감, 우사인 볼트의 절대적인 신체 능력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천재는 타고나는 거야 뭐 그래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한 번 더 하고요.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볼게요. 어느 게 진실인지는 한 번 더 영상 찍을게요. 고정 마인드셋 가진 분들은 재능은 타고났다고 생각하니까 욕구가 뭐냐면은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어요. 내가 천재 계급이야, 나는 영재 계급이야, 나는 수재 계급이야, 나는 평범한 계급이야, 이런 식으로 내 계급이 높은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운 도전을 만나면 도전을 피해요. 왜냐하면 실패하면은 내 계급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성장 마인드셋 가진 분은 재능은 성장할 수 있다. 머리도 근육하고 똑같아서 운동하면 커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지식이라면 배우고 근육이라면 키우고 악기라면 더 잘 치게 되고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만나도 도전을 받아들여요. 해보지. 틀려도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꼴찌해도 안 부끄러워. 처음이라 그렇지. 하면은 잘할 거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쉽게 포기해요. 지금 수학 문제가 안 풀려요. 안 풀리는 이유는 내가 타고난 계급이 그거를 풀 만한 머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런 고정 마인드셋까지는 문제 풀면은 역시 천재야 하고 빨리 푸는 거예요. 완전 목은 매요. 1등까지는 엄청 좋아하고 누가 1등해도 2등을 바라보고 하다가 한 3등, 4등 하면 확 던져버리고 그래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성장 마인드셋 가진 학생은 지금이 어려워.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은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커져서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몇 번 실패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매달려서 도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끈기 또는 과제 집착력이 생깁니다. 노력에 대해서 하찮게 해요. 고정 마인드셋은. 왜냐하면 타고난 계급, 타고난 재능, 타고난 머리는 안 바뀌니까.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노력을 정말 중요하게 해요. 노력이야말로 최고라고 생각해요. 고정 마인드셋 가진 분들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일부러 내가 노력을 많이 안 했는데 이걸 성취했다는 걸 자랑하는 경우 있어요. 또 아니면 시험 앞두고 대학생일 때 야 나 어제 밤 늦게까지 술 마셨어 이런 애가 꼭 있더라고요. 걔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을 못 친 거는 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밑자락을 까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성적 잘 나오면 쟤는 전날까지 술 먹었는데 천재야 이 소리도 부수적으로 누리고 그런 거예요. 이런 말하는 애들이 고정 마인드셋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노력을 제일 높게 평가하니까 노력하는 거를 오히려 자랑하죠. 열심히 했어라고. 누가 뭐라고 부정적 피드백을 줘요. 비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말이 옳더라도 무시해요.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비판을 좋아해요. 유쾌하진 않아도 비판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자양분이 된다 하니까 그 비판을 귀 기울여 들어요. 남이 성공하면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천재 계급이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성공했어. 그럼 내가 계급이 낮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보이는 게 이 사람들 기본 욕구인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있으면 싫어해요.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결과에서 내가 높은 계급 1등, 2등, 천재 이렇게 목표가 아니고 성장하는 게 목표니까 남이 성공하면 거기 교훈을 얻고 영감을 얻으려고 해요. 배우려고 해요.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현재 수준에 정치되고 자기 잠재력을 다 발휘를 못해요. 멘탈도 유리 멘탈이 돼요. 왜냐하면 남과 계속 비교를 하니까 남이 조금만 자기도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자기 퍼포먼스를 다 못하고 남이 조금만 자기를 출격하면 불안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자기 잠재를 다 발휘해요. 남과 비교를 안 하니까. 남이 성공하면 박수 칠 수 있고 배우고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 단순한 믿음 하나인데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수업 중에 너무 많이 관찰합니다. 고정 마인드셋 가진 애들이 처음에 우리하고 나오면은 고정 마인드셋 가진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저희 주제가 있어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생각하는 맛, 생각하는 즐거움,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역경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실패를 딛고 자기 성공하면서 나는 처음에 내 머리가 안 돼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성공하네, 이 경험을 하게 해줘요. 잔소리나 훈계나 설득으로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몸으로 체득하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운 거 나면 슬슬 피하던 애가 달려들게 되고요. 하다가 안 되면 금방 포기하던 애가 끈기 있게 매달리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타고난 능력이 이 문제를 못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성공하는 경험을 하거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할 수 있네. 이 경험을 하면서 말이 아니고 몸으로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성장 마인드셋으로 맞춰주면 너무너무 좋죠. 성장 마인드셋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몇 가지 실험을 했어요. 캐럴 드웨 교수가 뉴욕에 있는 5학년 학생들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 쉬운 시험을 쳤어요. 다 좋은 점수가 났어요. 거의 뭐 90점 이상 A를 받았어요. 근데 한 그룹한테는 똑똑하네 이렇게 재능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한 그룹한테는 노력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마인드셋을 조작을 한 거죠. 재능을 칭찬한 거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거야, 주위에서 평가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시킨 거예요. 노력을 강조한 그룹은 내가 성공한 건 끈기 있게 해서 그렇구나, 안 풀릴 때 잘하려고 노력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 거예요.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 여기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맞춘 거죠. 이렇게 마인드셋 조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실험에서 아이들한테 쉬운 시험지 칠래, 어려운 시험 칠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정 마인드셋으로 조작한 애들은 쉬운 시험지를 선택해요. 성장 마인드셋으로 조작했던 애들은 어려운 시험지를 선택해요. 달라진 거예요. 원래 똑같은 두 그룹이었어요. 배경도 똑같고 경제적 수준도 똑같고 수학 점수도 똑같고 다 똑같은 두 개의 집단이었는데 잠깐 조작을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점수도 처음엔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쉬운 시험을 선택해요. 고정 마인드셋. 왜 그랬니? 라고 하니까 쉬우면 재밌잖아요. 쉬워서 높은 점수 받고 싶어요. 이런 식이에요. 쉬우니까 점수가 좋아요. 이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적 마인드셋으로 조작한 애들한테 왜 어려운 시험지 선택했니? 하니까 어려워야 더 재밌어요. 이렇게 해요. 어느 게 맞는 말일까요? 다 일리가 있죠. 고정 마인드셋은 어려운 거에서 내 정체가 탄로나면 안 돼. 내가 높은 점수 받은 거는 똑똑하구나 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 칭찬이 달콤하거든요. 근데 점수 낮아지면 그 칭찬이 회수해 가잖아요. 게다가 반대로 똑똑하지 않네 라는 평가를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쉬우니까 좋아요 라고 했던 거의 이면에는 무서워요, 계속 칭찬받고 싶어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전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려운 시험을 쳤어요. 아주 어려운 시험이에요. 둘 다 어려운 시험을 쳤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을 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정 마인드셋으로 조작했던 그룹은 표정 보이시죠? 어려우니까 금방 포기한 거예요. 근데 성장 마인드셋으로 조작했던 애들은 계속 표정 보이죠? 달려드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해. 왜냐하면 노력했다고 칭찬 들었으니까 노력하고 싶은 거예요. 똑똑하다고 칭찬 들었는데 안 풀리니까 당황도 되고 좌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절반은 문제를 풀고 있지만 절반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풀면 점수 나쁘면 나한테 대한 평가가 나빠질 건데 내 정체가 들통나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 가진 애들은 이 정도는 못 풀겠지 싶었던 아주 어려운 문제도 막 성공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을 쳤어요. 이번에는 처음하고 똑같은 쉬운 시험이었어요. 쉬운 시험. 처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정 마인드셋 애들은 시험 점수가 20% 정도 평균 점수가 하락했어요. 성장 마인드셋으로 조작했던 애들은 30 정도 평균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 사이 애들의 지식이 바뀌었나요? 애들 수학 머리가 바뀌었나요? 변한 거 없어요. 처음에는 두 집단이 똑같은 점수였는데 마인드셋 조작하고 중간에 어려운 시험을 한번 거치게 하고 나니까 한쪽은 멘탈이 팍 무너진 거예요. 멘탈 붕괴돼가지고 점수가 낮아졌어요. 근데 한쪽은 오히려 점수가 올라갔어요. 문제 풀 때 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에 대한 칭찬 들었으니까 똑같은 난이도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점수도 좀 올라간 거죠. 이 실험을 맨 처음 캐럴 드웨 교수가 실험을 하고 나서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미국 각지에서 여러 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러 나라에서도 했어요. 나이, 인종, 소득 수준 다 다른데 똑같은 결과가 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제가 EBS, KBS 두 번을 봤는데 둘 다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갈라져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희한하죠. 정말 MBTI처럼 16개 유형으로 나눠도 서로 막 맞니 안 맞니 하는데 딱 두 유형으로 나눴는데 두 유형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이. 그것도 모든 나이대, 모든 나라에서. 이거는 미국이에요. 미국 중1이 우리랑 달리 9월 학기거든요. 가을에 시작해요. 7학년이 중1이에요. 가을에 중1 때 1학기예요.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지났어요. 시작할 때 수학 점수를 jes어요. 요거 애들은 두뇌는 운동하면 커져 라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이쪽은 두뇌는 고정돼 있어 하는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둘이 점수 차이가 조금 났어요. 72점과 73점과 11점, 2점 차이 났죠. 2점 차이 났는데 세 학기를 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장 마인드셋 있는 애들은 성적이 세 학기면 올라갔어요. 근데 고정 마인드셋 있는 애들은 성적이 떨어졌어요. 신기하죠? 성적이 변했어요. 이건 대규모로 했거든요. 마인드셋 하나만으로도 수학 성적이 변합니다. 다른 통계적인 변수는 다 뺐어요. 지역이나 인종이나 소득 수준, 선생님의 차이, 학교의 차이,
이런 거는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요 팩터만 반영하도록 했는데도 이 정도 점수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피사라고 있습니다. 피사.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들 다 몇 년에 한 번씩 시험을 쳐요. 그런 거 가지고 학력이나 이런 걸 평가해요. 피사에서 수학 점수를 따른 거예요. 마인드셋 빌리프, 픽스드 마인드셋 가진 애랑 그로스 마인드셋 가진 애들이 피사 시험을 쳤을 때 몇 점을 받는지 수학입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봤더니 고정 마인드셋 애들은 460점이 좀 안 되죠. 성장 마인드셋 가진 애는 520점 정도 돼요. 나라 이런 거 없이 다 통합해서 평균을 냈는데도 마인드셋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평가가 차이가 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60점 차이에요. 60점. 10% 이상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종류의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적을 속이는 애들도 있어요. 고정 마인드셋 애들은. 얘들은 과정이 안 중요하니까 결과 가지고 내가 어떤 계급이라고 평가받는 게 중요하니까 심지어는 성적도 막 속여요. 속일 수만 있으면. 자기들 기만합니다. 부모들 중에서 막 입으로 높은 레벨 하려고 새끼 학원 다니면서 공부시켜서 높은 레벨 유지하는 분들, 레벨에 못 걷는 애들, 걔들이 고정 마인드셋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애들 자신감, 자존감 키워준다고 생각하시고 일부러 높은 레벨 유지하려고 용을 쓰시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아이를 죽이시는 겁니다. 너는 겉에 보이는 이게 너의 계급이야. 이거를 무조건 유지해야 돼. 이 계급이 낮은 결과가 나오면 너는 낮은 계급이야. 천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잘하면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누가 쫓아오나 불안하고 내가 시험 어려운 거 만나서 강력한 경쟁자 만나서 지거나 성적이 낮으면 내가 천재 계급이 아니고 낮은 계급으로 변하네. 그러니까 학생의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과정에 초점 맞추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기뻐하고 못 나와도 내가 노력하겠다는 자극이 되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밑에서 누가 쫓아와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 과정을 즐기니까 행복합니다. 누가 잘하겠어요? 똑같은 높은 계급이 나와도 이렇게 결과에 목매는 애들은 그 과목을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건 자기가 잘할 때만, 잘 나갈 때만 좋아해요. 머리가 아니고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오늘은 성장 마인드셋 이야기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